자, 3번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을 보도록 합니다. 자, 313조 1항, 2항은 형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조문이라 했어요. 자, 먼저 1항을 보면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작성한 서류 등이라 그랬습니다. 전 2조는 311조가 있고 312조가 있었죠. 그쵸? 특히 312조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 했잖아요. 앞에 제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일 때에는 해당되는 조항 이 312조입니다. 312조에 따라서 전부 다 처리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 이 외에서 작성된 것을 313조 1항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과정 외의 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적지 마시고 수사 이전에 작성한 거 있겠죠? 수사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가 있겠고 또는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그 수사기관에 관여가 없는 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여 없이 작성된 진술서 같은 경우 또 313조 1항의 적용을 받겠고요. 또 공판 중에 작성한 것도 이 313조 1항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면 312조로 가는 것이고 수사 과정 외에로 작성된 것은 313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1항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항을 보면 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있죠? 그쵸? 진술서. 그 다음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제가 이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진술자와 작성자가 같다 했고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진술서가 두 가지가 있죠. 피고인이 작성한 것 하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쭉 내려오시면 도표가 나올 텐데 여기가 진술서죠. 진술서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있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것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건이 달라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술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셔라. 또 올라가 보면 진술을 기재한 서류도 그럼 두 가지가 되겠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서류라서 이것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서도 두 가지, 진술 기재한 서류도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 기재한 서류를 가보면 쭉 내려오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가지, 요건은 다 다릅니다. 올라가 보시면 자, 보죠. 일단 이 네 가지는 모두야. 이 네 가지 모두 다 있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줄에 다 기술되어 있잖아요. 이 네 가지의 공통된 요건이 바로 뭐냐면 자, 그 작성자는 누굽니까? 작성자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진술서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진술자 얘기 나오면 제3자를 말하는 거죠. 제3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술기재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술서나 그 진술서를 작성한 자나 진술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제3자, 그 진술자의 자필이나 서명 날인이 있을 것.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이죠. 요 자필이 있거나 서명 날인이 있을 것. 두 번째는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 요 두 가지를 갖추면 마지막 줄에 옆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읽었죠? 하나, 둘, 셋, 네 개는 모두 다 자필이 있거나 서명 날인이 있을 것. 그 자필이 있거나 서명 날인이 있을 것. 이것이 형식적 진정 성립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성립의 진정은 형식적 요건 플러스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요것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갖춰지면
하나, 둘, 셋, 네 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성립의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의 진정이란 말은 하나, 둘, 셋, 네 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성립의 진정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는 성립의 진정이란 말이 다 공통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 보시면 자필, 서명, 날인도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 이것은 형식적 요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할 말이 여기 보시면 이 성립 진정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자,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로 열고 닫았죠? 가로 열고 닫았잖아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을 제가 2016년도에 이제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부분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라 했는데 컴퓨터용 디스크나 정보 저장 매체에는 자필 서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술서나 진술기재한 서류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자필 서명 날인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 디스크나 정보 저장 매체는 자필 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밑에 요 도표를 보면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판례도 그걸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주에 제가 설명해 놨어요. 각주 보시면 여기 컴퓨터 나오죠? 컴퓨터에는 서명, 날인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요 전자매체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의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고 또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편집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컴퓨터 등 저장 매체에는 뭐가 없다? 서명 날인이 없다. 일단 그 정도만 봐두시고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린 대로 자필 서명 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때 증거를 쓸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성립의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했잖아요. 했죠? 근데 여기서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성자와 진술자가 일치한다 했잖아요. 그쵸? 일치한다 했기 때문에 이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 형식적 진정 성립 플러스 실질적 진정 성립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해야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치한다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는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진술자가 곧 너니까 넌 이게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구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전제 깔고 있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 요건만 구비가 되면 바로 형식적 진정 성립만 구비하면 바로 성립의 진정을 바로 다이렉트로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쵸? 또 한편으로 이 진술기재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와 진술자가 다름으로 이게 이퀄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식적 요건 플러스 실질적 요건 이 두 가지를 깐깐하게 보는 거지. 근데 진술서는 이게 이퀄 관계니까 실질적 요건을 깐깐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진술기재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깐깐하게 보고 두 가지를 다 통과해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만 진술서는 이 형식적 요건만 깐깐하게 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얘기가 각주에 나와 있어요.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작성자 이퀄 진술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 진정 성립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형식 요건만 깐깐하게 보면 된다. 이렇게 각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저 동그라미 1번만 했죠? 아직 볼 거 많아요. 이제 본문만 본 것뿐입니다. 자, 단서를 보죠. 단서. 지울까? 복잡한데. 지우지 않을게요. 그냥 할게요. 자, 요 4개의 경우 중에, 이 4개의 경우 중에서, 즉, 방금 봤지,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 4가지 경우수 중에서, 여기,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치? 진술기재 서류, 진술기재 서류잖아요. 그러면 뭐야? 여기네. 여기지? 진술기재 서류이고 피고인이지. 그러니까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입니다. 자, 그 작성자. 그 진술자가 아니고 작성자. 왜? 여기 설명해놨잖아. 진술 기재한 서류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다른데 여기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때 이것을 진술자라 하면 틀려. 진술자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 진정함이 증명된 게 아니라 여기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누구 진술? 작성자죠. 그 진술이 특신 상태에 있다고 할 때 마지막에 증거를 쓸 수 있다. 여기서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누구야? 피고인이 진술자지. 피고인이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반박해도 아무리 뭐 이런 소리 했고 저런 소리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 개무시하라 이거. 개무시하고 그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진 상태에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지, 여기. 요 피고인의 진술 기재한 서류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뭘 따졌다? 뭘 따졌어? 특신 상태 따졌지. 특신 상태가 여기서 배우잖아. 특신 상태. 그래서 이 본문에 특신 상태 없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리 읽어봐라. 없지. 그리고 특신 상태라는 것이 2항에도 없지. 아무리 읽어봐라. 없잖아요. 그래서 특신 상태라는 말은 경우의 수 1개, 2개, 3개, 4개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 1번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여기밖에 없다고요. 그걸 알아두세요. 1번은 조금 이따 설명한다 그랬어요. 일단 법조문에는 없어요. 법조문에는. 자, 됐어요. 됐지. 그거를 볼 텐데 특진 상태에 있는 것을 볼 텐데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네. 여기 나와있지. 특신 상태 나와있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만 됩니다. 나머지 경우수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리고 특신 상태에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쵸? 피고인은 뭐야?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부인한다 하더라도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치? 증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 학자들은 완화 요건설이다 이렇게 명명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제가 지금 방금 법조문 설명드렸던 이대로를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판례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판례도.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인데요. 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다 이거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니까 여기지. 이거잖아. 그치? 이 녹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에 불구하다 했으니까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요. 상관없어. 닌 동의 안 해서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동의하지 않고 누구만 동의하면 돼? 작성자만 동의하면 되는 거야. 그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요 단서에 따라서 그치? 요 작성자가 뭐라고?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이 사람이 작성자인 진술에 따라서 피고인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게 뭐야? 성립의 진정을 했다는 거지. 그치? 이게 증명되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 상태 하에 생겨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동의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작성자만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고 특신 상태 하에 생겨진 것이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출제가 잘 되죠?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근데요, 요 2번도 보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특신 상태라는 것이, 이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요 특신 상태가 본문에 없잖아요. 이항에도 없고, 오로지 단서에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특신 상태라는 것이 단서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가지 경우 수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정법으로. 그런데 이 특신 상태를 피고인 진술서에도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학자들은 견해 대립이 반반 갈리는데 판례는 적용된다고 봐요. 왜 학자들 견해 대립이 갈릴까? 어떤 학자는 그렇습니다. 법에 없다. 법에는 단서에만 있지 본문에는 없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본문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게 일부 학자 얘기고 또 다른 학자 얘기는 아니 피고인의 진술서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피고인이 한 말은 동일하지 않냐. 그쵸?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적었든 옆에 있는 엄마가 걔가 하는 얘기를 엄마가 받아서 대신 써주든 피고인의 한 말은 똑같지 않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썼니? 옆에서 써줬니? 이거 차이만 있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학자들의 견해를 판례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판례 보시면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잖아요. 그죠? 피고인의 진술서잖아요. 피고인의 진술서는 자 올라가 보면 지금 제가 도표에서 이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피고인의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만 갖추면 된다 했는데 그쵸? 이것만 갖추면 된다 했는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특신 상태가 적용된다. 특신 상태가 적용된다. 그래서 판례는 이 특신 상태의 긍정설입니다. 판례는. 실정법은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견해가 반반 갈려요. 갈리지만 판례는 뭐다? 판례는 긍정한다. 그래서 제가 도표에 이거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해놨고 제가 판례라고 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립의 진정은 경우일수 4가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특신 상태가 명문으로 있는 것은 3번이고 특신 상태가 명문은 아니지만 판례상 인정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술서
저 피고인이죠, 피고인. 피고인이 나오는 말은 다 필요한 거야, 특신 상태가. 그리고 피고인이 아닌 자는 필요 없는 거지. 피고인이 아닌 자는 필요가 없고 피고인일 때는 필요가 있고. 됐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동그라미 2번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여기 동그라미 2번은 2항 할 때 할 거고요. 1항은 다 했죠? 다 했어요. 1항은 다 했어요. 이제 2항 볼 거예요. 자, 2항입니다. 자, 2항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잘 보셔야 돼요.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러면 여기 보라고. 여기 1, 2, 3, 4 중에서 뭘 말하는 거야? 여기 진술서의 작성자라니까. 이거지 이거. 진술서의 작성자가 여기 진술서 나와 있잖아.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면, 즉 작성자가 부인한다면 자,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부인했을 때 한하여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때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1, 2, 3, 4 중에서 1번하고 2번만 해당되는 거죠. 이 밑에 건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 3, 4번은 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 1항하고 2항만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었던 자, 이 작성자가 부인한다면 여기 부인한다면 그치? 여기 부인한다면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것. 그치?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쵸? 그쵸? if 만약에 작성자가 부인한다면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증거를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단서가 또 있네요. 자, 단서 보세요. 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몇 번이야? 피고인이 아닌 자라 했으니까 이 본문은 두 가지인데, 본문은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몇 번? 2번이지. 이거지. 1번 아니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이게 바로 뭐야? 반대신문권. 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방법 외에 플러스 뭐까지 추가된다? 작성자 신문 가능성이라는 반대 신문권이 요건 하나로 또 추가됩니다. 됐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싹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있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이 있다. 진술 기재한 서류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서류가 있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서류가 있다. 이 각각은 공통된 요건이 전부 다 성립의 진정입니다. 이 성립의 진정은 어느 경우에도 다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요 특신 상태가 요구되는 것은 뭐야? 그치? 피고인
피고인 얘기 들어가 있는 거 있지? 피고인이 직접 쓴 진술서이거나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쓴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특신 상태가 요구된다. 특히 세 번째는 명문 조항이 있지만 첫 번째는 명문 조항이 없지만 판례로 인정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요 진술서 같은 경우에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한다?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써주겠다. 여기도 써주겠다. 이퀄 땡땡. 그렇지만 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같은 경우는 반대신문권 보장이라고 하는 요건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고 그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2항을 도표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항 나와 있죠? 2항. 자,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면 객관적 방법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을 때 증거로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봤죠? 이때 부인이란 말 속에는 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각주 8번도 보셔야 돼요. 각주 8번도 좋은 얘기 써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진술서에 한정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였지. 요 두 가지. 여기에만 한정됐다. 객관적 방법은 이 두 가지만 한정되는 것이지 진술 기재한 서류에는 객관적 방법 이딴 거 필요 없다. 이게. 자, 그렇고 자, 또 반대신문권 봐야 되겠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같은 경우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면 마지막에 반대신문권. 여기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이게 바로 뭐야? 반대신문권. 이 보장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 나와있지. 각주에도 아닌 자 같은 경우는 특신 상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치? 그런 내용입니다.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조문이 좀 어려운데 꼼꼼하게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판례 볼까요? 판례 다 봤지? 다 봤고, 뭐 특신 상태 의미는 우리 앞에서 본 진술 조사할 때 다 설명드렸고, 자, 요거 보면 되겠네요. 자,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인데요. 이 녹음 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다 이거지. 같기 때문에 근거조항이 313조 1항에 따라서 뭐뭐뭐뭐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춰졌다면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요 녹음 테이프라든지 밑에 나와 있는 요 비디오 테이프도 똑같아요. 비디오 테이프도 이런 방식에 따라서 증거 능력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 자, 됐고 녹취록 나왔네요. 피고인이 갑불 대화에 관련된 녹취록인데 피고인은 부동의했습니다. 근데 을은 동의했단 말이죠. 다 맞다.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다 맞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갑하고 을의 대화가 피고인과 이제 을의 대화가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불일치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313조 1항에 따라서 요건 구비 여부를 진정능력 여부를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되는데 지금 말이 맞지 않으니까 그때는 진정 성립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문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 별표 3개짜리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조문이었는데 자, 여기까지 합니다.